며느리가 어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손주도 안 봐주는 할머니라고요. 며느리 미워하는 시집 식구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71살입니다. 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마저 누군가를 위해 쓰다가 가야 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구나. 그리고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나도 당당하게 거절해도 되는구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삽니다.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됐고 손주가 둘입니다. 5살 남자애 하나, 3살 여자애 하나. 예쁘죠? 당연히 예쁩니다. 제 핏줄인데요. 그런데 예쁜 거랑 키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3년 전 일입니다. 며느리가 첫째 낳고 100일 지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제가 다시 직장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일해야지. 요즘 세상에 남편 월급만으로 어떻게 사나. 도와줘야지. 착한 시어머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좋아, 맡겨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주. 아침 7시 반에 애를 데려왔습니다. 저녁 7시에 데려갔어요. 하루 11시간 반.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달래고. 일주일 지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무릎에 물이 찼습니다. 3달 지나니까 병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당연한 듯이 애를 맡기고 갔어요. 퇴근하고 와서는 애 안 울었어요? 밥은 잘 먹었어요? 이것만 물어보고 데려갔습니다. 어떤 날은 애가 아파서 병원 다녀왔다고 했더니 왜 약을 그렇게 먹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애도 키우고 일도 하고. 내가 도와줘야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둘째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애를 계속 맡겼습니다. 배가 불러서 힘드니까요. 둘째 낳고 100일 지나니까 애를 둘 다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5살 하나, 돌된 애 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울음소리, 밥 먹이는 소리, 기저귀 가는 냄새. 저는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경로당 가자고 해도 못 갔어요. 애들 봐야 하니까.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한다고 해도 못 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손주한테 묶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애가 감기 걸려서 밤새 기침을 했어요. 저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겁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안 보였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헬쑥하고. 이게 누구지? 70살 할머니가 맞나? 아니, 이게 사람이 맞나?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대체 뭐 하는 건가?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인가? 60대 내내 남편 병수발 들었습니다. 암 투병 5년. 그 5년 동안 저는 병원에서 살았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또 손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나 이제 애들 못 봐주겠어.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죠.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안 아파. 그냥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전화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울면서 전화했는데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3년 동안 애들 키웠어. 이제 그만하려고 해.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손주도 안 봐준다고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봐주는데요. 그 말에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쓰던가 어린이집에 보내. 사람 쓰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애 낳은 건 너희니까. 전화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아들한테 상처 준 건 아닌가? 하지만 거울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한 거야.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애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었어요. 애들 밥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점심 먹고 낮잠 잤어요. 애들 소음 없으니까 푹 잤습니다. 오후엔 경로당 나갔어요.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요즘 왜 안 보이냐고. 복지관 요가 수업 등록했어요. 허리 아픈 거 나아지라고. 저녁엔 드라마 봤어요. 아무 방해 없이 제가 좋아하는 거 봤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무릎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약 끊으라고 하더군요. 밤에는 푹푹 잤습니다. 애 울음소리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제 인생이 돌아온 겁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식사 같이 하실래요? 나갔더니 며느리도 같이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직접 애들 키워보니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론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애들 보고 싶으면 내가 놀러 갈게. 한 달에 1~2번. 그때 1~2시간 놀아주는 건 괜찮아. 그런데 매일 11시간씩 맡기는 건 안 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1~2번 손주들 보러 갑니다. 선물 사 들고 가서 2~3시간 놀아주고 옵니다. 그게 딱 좋습니다. 애들도 반가워하고 저도 부담 없고 며느리도 이제는 제 눈치를 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전엔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관계가 건강해진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며느리나 딸이 부탁하는 거고 우리는 도와주는 겁니다. 도움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해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일해야 하잖아요. 알아요. 며느리도 일해야죠. 요즘 세상에 남편 월급만으론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건 며느리 인생이고 며느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보내라고 하면 됩니다. 돈이 들어도 그게 맞습니다. 아니면 육아휴직 쓰세요. 요즘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손주가 불쌍하잖아요. 네, 불쌍하죠.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니까. 그런데 그게 요즘 애들 현실입니다.
다들 그렇게 큽니다. 어린이집 가고 학원 가고. 그렇게 큽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손주 키우는 거 요즘 애들 교육에 안 좋습니다. 제가 큰 손주 키울 때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애한테 과자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런데 애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과자 주고 유튜브 틀어주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며느리는 그게 싫은 겁니다. 교육 방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나아요. 전문가들이 키우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로서 가끔 만나서 사랑 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한 분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은 지금도 손주 3명 키우고 계십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주일에 닷새.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입니다. 얼굴은 늙고 허리는 굽고 다리는 부었어요.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계속하세요? 그분이 한숨 쉬면서 말했습니다. 거절을 못하겠어요.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어떡해요? 나는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해요? 그분이 쓴 웃음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처음에만 했어요.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요.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할수록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해줘도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조금만 못 해줘도 서운해합니다.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분은 아예 손주를 한 번도 안 봐주셨대요. 며느리가 부탁했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답니다.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알아서 해. 며느리가 처음엔 삐졌대요. 시어머니가 차갑다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기대를 안 하니까 서운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할머니가 놀러 가면 며느리가 엄청 반긴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거리를 두니까 서로 편해요. 매일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가끔 보니까 반갑기만 해요. 이게 맞는 겁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 살고, 며느리는 며느리 인생 살고, 손주는 부모가 키우고, 가끔 만나서 즐겁게 놀고,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내가 늙으면 누가 돌봐줘요? 손주 안 봐주면 나중에 아들 며느리가 안 돌봐줄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입니다. 손주 봐준다고 나중에 돌봐주는 거 아닙니다. 아들 며느리가 효자면 돌봐주고 아니면 안 돌봐줍니다. 손주 키워준 거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손주 키우느라 건강 망가지면 나중에 더 힘듭니다. 지금 건강 지켜야 나중에 덜 패 끼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 봐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들 바쁩니다. 애들 키우고 돈 벌고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원 알아보고 장기 요양 신청하고 돈 모으고 손주 봐주는 거랑 나중에 돌봄 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합니다. 1시간.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엔 복지관 갑니다. 요가도 하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거나 집에서 드라마 봅니다. 주말엔 혼자 영화관 가기도 하고 도서관 가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손주들 보러 갑니다. 선물 사 들고 가서 2~3시간 놀아주고 옵니다. 이게 제 71살 인생입니다. 행복합니다. 손주 키울 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다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제가 웃을 수 있는 건 제 인생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손주 키우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고 계십니까? 만약 의무감이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며느리가 삐질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화낼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연락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게 고마운 거로 바뀝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전엔 이런 말 안 했어요.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이제는 제가 해주는 게 특별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쁜 할머니 같다. 손주도 안 봐주는 할머니라니.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손주 사랑하는 거랑 키우는 거랑 다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키우는 건 육체 노동입니다. 우리는 손주를 사랑하면 됩니다. 키우는 건 부모가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역할만 하면 됩니다. 가끔 만나서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안아주고. 그게 할머니 역할입니다. 매일 11시간씩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이건 엄마 역할입니다. 우리가 엄마 역할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엄마 역할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로 살면 됩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 남편 키웠어. 30년 동안 키웠어. 이제 내 차례야. 며느리가 처음엔 황당해 하더니 나중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엄마. 제가 키워야죠. 이렇게 말하니까 며느리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착한 척하니까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당당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 10년, 15년? 그 시간을 누구 위해 쓰시겠습니까? 손주 위해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려고요. 여행도 가보고 취미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할 때 다 해봐야 합니다. 나중엔 몸이 안 따라줘요.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주 키우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며느리한테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못해. 너희가 알아서 해.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 들 수도 있습니다. 참으세요. 한 달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저처럼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거절해도 되는구나. 나도 내 인생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손주 키우고 계신가요? 힘드신가요? 거절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거절했고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공입니다.